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균관대학교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최근 뭐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요. 네. 제가 베이징 특파원 시절에 네. 상하이라든가 뭐 스촨성 이렇게 출장을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습하면서 더운 그런 날씨였거든요. 참기 어렵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그래도 덜 습하니까 습한가요? 예, 좀 건조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견딜만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최근 또 이슈가 됐던 게 중국 정부의 이제 사교육 그 규제, 그게 사실 네. 의외로 좀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리고 아무튼 뭐 미국 시장 영향 미쳤고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좀 미쳐가지고선 네. 이렇게 좀 안 좋았는데 네. 일단은 이 사교육 규제를 하는 의도가 어디에 좀 있을까요? 사실 예고는 5월 달에 좀 되긴 됐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을 전망하려면 늘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걸 지켜봐야 된다. 입을 봐라 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예, 핵심이죠, 그게. 예, 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간과했던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알리바바 플랫폼 기업들을 예. 테넷까지 해서 예. 반독점법 이슈를 들이대면서 규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선에서 진행이 된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교육산업에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 교육산업에 들이댄 게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즉시 그냥 어떻게 했냐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모든 학원은 그러니까 중국의 K10이라고 해요. 그 의무 교육이란 말 12년 의무 교육. 12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년 의무 교육에 대해서 학원이 한국처럼 잘 돼 있거든요. 오히려 더 상업화, 자본화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K12에 대한 모든 학원은 무조건 이제는 다 비영리로 해야 돼요. 즉시 비영리.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잘 아시게 특파원, 찐둥파 이런 영어 학원이잖아요. 얘네는 그냥 영어로 미국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다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 비영리 법인으로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래 이번에 정책 나온 게 그거잖아요. 쌍제이 뭐냐면 학생들이 과외 과제를 조금 내라. 왜냐면 지금까지 어떻게 되면 과외 과제를 많이 내니까 집에 가서 가장하고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은 그냥 어머니가 출근을 하고 애만 키우든지 이래야 되니까 여성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사회생활이 끊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이 지금 완전히 되게 저조하거든요. 중국이 띠이달, 그러니까 처음 아기 낳는 첫 번째 아이 출생 인구가 500 몇만 명이에요. 1년에 500 몇만. 근데 띠알타가 띠알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 출생률이 첫 주제를 더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낳은 사람이 또 나온다고요. 그게 560만 명 넘어요. 그 다음에 띠산타. 제 세 번째 아이가 또 한 200명 합해서 지금 한 1,300만 명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띠타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여성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겠다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애를 키우는 게 내 인생 라이프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안 낳으려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집에 가서 가장하고 하는 숙제를 절대 내지 말라. 이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시간 이내에 다 할 수 있게끔 숙제를 적게 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하고 어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원래 제가 한국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애를 학교에 보내봤는데 여기는 오후 1-2시면 집 오더라고요. 그게 다 학원 보내더라고요. 중국도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부모들이 퇴근 시간 이전에 학교를 애들 집을 보내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퇴근 시간 6시면 애들도 학교 10시까지 있게 해라. 그래서 숙제 내고 다 거기서 하고 집에 가서 놀게 해라. 절대.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원 비용이 많이 들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학원. 왜냐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 애들이 개회 학원 비용으로 얼마 쓰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위안화로 한 달에 월 10,000원 내지 20,000원 써요. 10,000원이란 건 원화로 150만 원, 20,000원이면 300만 원이야.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월급이
상해가 높은 편이잖아요. 상하에서 10,000원 받아도 높은 월급이에요. 예. 근데 개인 과제가 10,000원이라고요. 그럼 뭘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월급은 5,000위안에서 6,000위안이에요. 예. 근데 과외가 10,000위안이면 일반 가정에서는 과외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사람 돈이 적으면 싼 과외를 시켜요. 그럼 한 2,000원짜리 시켜요. 그럼 5,000원에서 2,000원 네. 시킨데 네. 부동산에 또 월 2, 3천이 나가요. 왜냐면 네. 그게 임대료 나가든지 아니면 대출 나가든지. 그러면 애들 과외, 부동산 소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는 쌍순환이라는 게 뭐죠? 기술을 선도적으로 갖고 가겠다. 국내 대순환은 소비 확대 경제로 가겠다. 자체 경제 순환하겠다는데 소비 확대로 가면 사람들이 돈 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 학원비와 부동산비로 다 나가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의 같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율이 저하되잖아요. 예. 두 번째, 부동산에 사람들이 돈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대순환으로 가려면 이 두 개를 풀어줘야 되니까 지금 부동산을 꽉 막았고 대출을 아예 못 해줘요. 지금 안 해주겠어요. 예. 대출을 막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에 대한 수강제 두 개 감소, 과외를 적게 내라. 그 다음에 학원을 다 비용으로 바꿔라. 근데 이게 1,000,000명이 일자리를 이루고요. 왜냐면 이게 과외라는 게 뭐죠? 학원 운영하는 선생님, 거기 중개기관, 예.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그 미국의 상장 교육 기업들이 다 그 텐센트계 알리바바계예요. 얘네들이 자본을 들이대가지고 중국의 그 어린이들 교육 학원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시켜서 자본을 뽑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게 다 지금 뭐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앞으로는 교육이랑 100년 대계인데 여기에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자본의 힘으로 키우는 거는 교육이라는 게 공평, 공정 경쟁 그리고 빈부격차를 지금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이 자본의 힘으로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작년 중앙행정공사회의에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미 다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주목을 안 했을 뿐이에요. 예. 이렇게 썼어요. 以后就是不准资本无序扩张. 그러니까 자본의 힘으로 무질서하게 기업을 키워서 하는 이런 건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교육 산업에 들어가서 산업화를 시키고 이렇게 빈부격차의 원인을 조성하고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고 교육은 공공산업이기 때문에 영리 산업이면 안 되고 그래서 학원을 다 이제 못하게 무조건. 그래서 앞으로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의 중국도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 1타 강사.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유명한 또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뭐 베이징 스주 이런 선생님들 다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해야 돼요. 유료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지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명사들이 무료로 이렇게 온라인 교육 해버리면 저 티벳이나 신강이나 뭐 저 변경지게 돈이 없는 어린이들도 그렇죠. 다 볼 수 있죠. 올라와서 중국 명사들이 강의를 들으면 교육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빈부격차를 줄일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똑같이 내만 원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교육은 무조건 비영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예를 들면 그 신동파 이런 데 투자한 뭐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중국의 내노란 사모펀드 그리고 손정희가 하는 소프트뱅크 그리고 월가의 자본들이 다 들어가는데 얘네는 지금 거의 뭐 그냥 완전히 뭐 그냥 패닉이죠, 뭐. 완전 패닉이지만 중국 국민들한테는 대부분 국민들한테는 왜냐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예, 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도 그때 군사정권 시절에 똑같죠. 과외 금지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밖에 나가 일을 해요. 그래서 애가 3명 키우고 5명 키우는 아이 때문에 부모 커리어가 중단되거나 맞아요. 학원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심해요. 이 개인 과외가. 제 지금 같이 교수하는 그 상해 교수님이 성균관대로 오셨는데 여자분이세요. 근데 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뭘 가르치냐면 과외로 피아노, 예? 그다음에 뭐 운동 이런 건 다 기본이에요. 한 5개 하겠죠. 뭐. 예, 이런 건 기본이고 뭐까지 가르치냐 마지막에 하다 못해서 수영 이런 거 다 기본이고요. 한국에 하는 모든 거 강남 아줌마 하는 게 다 하고 플러스
프로그램을 짜요. 1학년 애가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가르쳐요. 인공지능 가르치고 프로그램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또 별도로 쓴다고요. 개인 학원비로. 그러면 그 집은 잘 사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게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시작이 다른 거니까 그 돈을 낼 수 있는 건 상위 10%잖아요. 그냥 90%는 시작부터 이게 같은 스타트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게 대대로 물려가고, 그 다음에 자본이 교육산으로 들어오니까 자본이 있는 자가 교육을 다 컨트롤하고, 교육이라는 게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받아야 되는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게 이상하게 가버린 거지. 그래서 중국은 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다 사퇴를 해요. 다 사퇴를 하고 가서 개인 학원을 만들고, 아니면 어떤 유명한 이런 기업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안 하는 거지.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공공기관이 학교는 기능을 점점 잃는 거예요. 한국의 학교 그렇잖아요. 네, 학교라는 거는 기능이 무시화되고 실제로 학원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판단하는 거는 학원 교육의 문제점이 또 뭐냐면 애들이 창의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에 답하는 기계를 만들지 애들이 창의성은 아무 상관없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까오카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기계 답을 쓰는 애. 그래서 이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작년 중앙경제공작위에서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1월, 2월부터 이슈가 이미 됐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이 정도로 할지는 안 믿은 거죠. 보니까 공산당이 이미 다 말했다고요. 하겠다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험이 다시 한번 우리가 다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계속 경고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더라고요.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경험을 해서 앞으로는 더 자세히 읽어야 되겠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중앙전면심화위원 개혁위원회 거기서 이미 5월달에 이제 결정하면서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교육 규제도 있었지만 또 의료 서비스 개혁도 있더라고요. 무슨 서비스요? 의료 서비스. 의료 맞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는 게 뭐냐 보세요. 알리바바 이런 플랫폼, 빅테크 기업 규제됐죠. 반독점, 디디 출시 이런 애들이 또 정보, 개인정보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 보호, 보안 이걸 지금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교육이잖아요. Who's next? 다음에 누구냐? 그러니까, 다음엔 누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 대충 다 보여요, 이 흐름이. 그러니까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부동산은 이미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료를 한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내용일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제는 내가 가만히 읽으니까 뭐냐면 공공 성격이 공공재에 있는 것들은 자본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또 이렇게 공통점이 또 있어요. 얘네들 보면 제가 요즘에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 뒤에 자본이 누구냐면 하나는 알리바바계의 자본. 중국말로 REC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텐센트씨, 그렇죠. 텐센트 계열, 징둥 계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월가 자본이에요. 월가 자본이 다 이제 이게 쭉 내려오면,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는 다른데 실제는 다 뒤에 자본은 같은 애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본들이 그동안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머릿수로 하는 건 중국이, 왜냐면 12억이란 14 인구 중국밖에 없잖아요. 머릿수로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머릿수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플랫폼이었고 교육이었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 주파, 거주, 그렇죠? 그 다음에 위러, 엔터, 원화, 문화, 그리고 의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갈 거는 또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산업의 자본을 다 지금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니까 의료도 굉장한 공공재 영역이잖아요. 의료도. 근데 의료를 갖다 어떻게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의료가 자본이 그동안 별로 들어가 성공 재미를 본 건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국닥터, 핑한 국닥터가 온라인 의료. 그래서 의료가 요즘에 온라인 의료 쪽으로 갔죠. 지금 원격 의료. 거기서 개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 개인 환자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홍콩에 상장한 게 핑한 국닥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성공한 모델인데, 그게 굉장히 성공하면서 자본들이 지금 의료 쪽으로 지금 이렇게
판을 짜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가 예. 중국 전국에 예. 다 자기 위생소 같은 거 만들어 놨어요. 그걸卫生所,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위생보건소, 예. 진료소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다 사물 인터넷으로 이렇게 원격 의료기기를 놔요. 그럼 이렇게 그 농촌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 와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마주 앉으면 저 북경에 어느 유명한 의사가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나중에는 막 수술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고 거기서 다 진료하고 진단하고 약 처방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리바바가 그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럼 개인의 의료 정보가 다 수집되겠네요. 예, 이게 알리바바한테? 수집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는 만약에 한국 같은데 내가 뭐 삼성 뭐 병원에 가서 내 CT를 하고 다 예, 했는데 예. 현대 뭐 가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 그럼 이중으로 발생하는데 예. 이 사람 중심으로 데이터가 되면 내가 어느 병원 가도 그 데이터가 쫙 따라오기 때문에 이중 요금을 안 내죠. 예, 그래서 근데 또 대신에 그런 정보 보안 이런 문제는 있죠. 근데 어쨌든 내 보기에는 가능한 게 의료 쪽하고 그다음에 중국 게임이 있죠.网络 온라인 게임, 예. 온라인 쪽 어떤 산업들 이런 생태계 쪽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게임도 규제한다는 겁니까? 지금 게임은 안 하고 있는데 네. 봐야죠. 근데 게임은 사실은 요즘 중국 애들이 너무 지금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빠져 있죠. 빠져 있어서 예. 공부를 안 하고 탕핑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말 하면 3포, 5포족. 그러니까 그것도 젊은 비슷하네.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서 예. 리상도 이상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왜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또 게임도 규제할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강태민 시대와胡锦涛 시대, 등소평 이전의 모태또 시대는 극좌 사회주의, 지금 북한 극좌 사회주의였고 78년에 그 문화대혁명이 터지면서 실패하면서 중국이 개개방하게 됐고 그게 78년부터 그 다음에 시진핑 오르기 전 2012년까지 중국은 좀 우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였는데 시장을 더 키웠죠. 더 그렇죠. 커졌고. 네.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자본가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본을 압수해서 중국을 다시 판을 짜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알리게, 텐센트게, 예. 찡둥게 쫙쫙쫙 짜고 가는 판에 예. 시진핑 지도부가 2012년부터 일단 부패를 때렸고요. 예. 빈부격차를 축소한다면서 지금 플랫폼계를 정리해서 판을 공산당 쪽에 더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쪽에 더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가 보니까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런 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라이센스 주잖아요. 그게 P2P를 포함해서 금융에서는 P2P 라이센스, 그러니까 모두 영역 옷을 라이센스화하는 거예요. 그 라이센스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쿼터가 원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네. 농산품. 근데 이 쿼터를 이제 다 없애게 하는 거예요. 직접 못하게 하고 쿼터를 어떤 국유기업에 다 주는 거예요. 국유 다 주고 다시 뭐 알리바바 플랫폼에 파는 형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간기업에 갔던 쿼터를 예, 예. 어떤 제도와 표준과 라이센스화를 제도를 만들면서 일단 정부 쪽에 다 가져오고 다시 분배하는 쪽. 그래서 파워가 민간에서 국유로 정부로 이렇게 다시 오는 거죠. 판이 다시 짜여지는 거죠. 그럼 정부가 일단 데이터 산업 모든 부분을 다 통제를 하겠다는 일단은, 얘기네요. 예, 그렇죠. 일단은 우리인데 다 갖고 온 다음에 예. 다시 라이센스를 나눠주겠다. 통해서 나눠주는 예. 그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중국의 판을 플랫폼 기업들이 짰고 자본이 짰잖아요. 예. 자본. 알아서 막 자본이 들어가서 문어발식으로 갔잖아요. 키워버리고 예. 그래서 그게 중앙경제공사의 표현이 자본이 무질서한 확장을 막겠다는 표현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시 보는 순간 중국말로 황란 따오. 예. 이거네. 그 작업이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네요. 예.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아니, 중국 정부에 자기 기업을 이렇게 때리냐. 중국 공산당이 머리 둔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정부가 왜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은 통제를 못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네. 정부가
다 모두 뭐 안겠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사교육은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정부와 민간의 힘에서 일단 자원을 정부 쪽에 더 많이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핵심이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죠. 그러니까 예. 그게 국가 안보와 관련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파워를 우리한테 갖고 오고 다시 라이셀을 통해서 나눠주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알리바바, 텐센트 뒤에 자본이 다 월가 자본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 돈 버는 기계는 중국에 있는데 예. 버는 쪽쪽 고작을 갚버린 거죠. 아. 그래서 중국 얼마나 간단해요. 정책만 바꾸면 다 샥이 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나잖아요. 예. 이번에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다 절반 이상이 떨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예. 600조 하던 게 300조 돼요. 예. 그러면 그냥 말 한마디에 다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싸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다 민간 기업이었다가 쉽게 국유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국유 자본이 들어가면 아주 적은 자본으로 예. 그 플랫폼들이 다 자기 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판이 새로 짜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판이네요, 그거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판을 새로 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미국에서 탈중국화라는 표현이 정확히는 디커플링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다 의존해서 같이 서로 돌아가던 기계를 슬슬 이제는 좀 중국하고 거리를 두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당하고 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중국이 네가 나하고 그렇게 놓으면 내가 더 주도적으로 하겠다 해서 예. 이번 이 사태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과 중국 기업의 디커플링을 먼저 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예. 예. 이 작업을 먼저 예. 하는 거죠. 예. 탈금융화. 예. 그래서 중국은 중국 자본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디디 미국 갔지만 미국의 상장이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요. 지금 이게 미국 때문에 불가능한 게 된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중국이 지금 규제를 만들었어요. 규정. 뭐라고 했냐면网络 安全审查法라고 해서 네트워크 보안 심사법인데 그 안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플랫폼 회원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 예. 해외 상장할 때 반드시 우리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해외 상장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안 해주겠다는 말이네요, 네, 결국은. 100만 명. 100만 명이면 근데 뭐, 중국 네. 플랫폼이 다 그냥 10억이잖아요. 디디 추징이 4억 7천만 명이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심사 승인을 받아 해외 상장이 되니까 이제는 해외 상장이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되고 실제 디디 추징이 저렇게 된 다음에 예. 미국 상장을 준비했던 그 뒤에 플랫폼 기업들 쫙 있었어요. 지금 뭐 다 스톱 시켰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홍콩 상장 아니면 중국의科创板.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월가와 디커플링 시키는 거잖아요. 예. 미국에 상장하면서 제일 돈 버는 게 누구냐면 월가 IB들이에요. 이번에 예. 그 디디 추승할 때 언더라이팅 기관이 중개기관이 누구였냐면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이에요. 그렇죠. 예. 얘네들이 지금 44억 달러를 모집했잖아요. 예. 거기 1%라도 얼마예요, 돈이. 계산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홍콩하고 중국으로 가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또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과의 디커플링.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상하이라든가 뭐 홍콩이라든가 선전에 네. 그 상장을 하더라도 네. 미국에 상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본이 모일까, 투자금이 모일까, 이게 좀 이제 홍콩하고 지금 중국 국내를 통하면 지난번에 알리바바가 상해科创板 홍콩에 상장해서 세계 최대 IPO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할 뻔했는데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예, 근데 단지 홍콩에 그때 들어왔던 게 해외 투자를 많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오리무중에 빠져죠. 이거 뭐지? 투자해도 되나? 그러니까요. 막 예, 이러면서 예.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수익이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작년 1년 동안 어린이들 말투라 멘붕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멘붕이 이어가고 있는데 한 번 더 멘붕 해봤자 샥이 덜 하잖아. 근데 상황이 아주 좋은데 이런 샥이 왔으면 그 충격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한 번 샥이 올 때 같이 때려버리면 한 번에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21년이라면 코로나만 기억할 수도 있지. 근데 제 주변에도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알리바바 텐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많이 떨어진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다시 재기를 할 것이다라고 봐서 지금 싸니까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기는 좀 위험하니까 차라리 이제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업종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업종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두 가지가 아주 좀 있어요.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 저는 후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후자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들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반도체 업종 네. 여기는 반도체 굴게 하겠다면서 막 돈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네. 차라리 그런 데를 사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요. 왜 이럴까? 왜냐면 이 중국 정부가 머리 둔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규제로 자기 기업을 때려서 이렇게 둔한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쌍순환 쪽에 아까 말한 소비 키우자는 부분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빨리 돈이 돌아오는 데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라든지 하이테크 이거는 오랫동안 돈이 그러니까 patient capital 예. 인내심 있는 예. 인내심 자본이 필요한데 예. 아무도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투자해서 돈이 빨리 돌아오는 산업에만 돈이 계속 쫓아가니까 그게 뭐예요? 부동산하고 플랫폼인 거예요.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확 키우고 월가에 상장해서 돈을 쫙 빼고 이런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기술 롱텀 자본이 필요한 돈이 안 가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정상 자본들은 왜 지금 돈은 엄청 풀렸어요. 그렇죠, 돈은 돈은 많아. 많은데. 근데 여기서 들어갔다 자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엄청 매도 다 했거든요. 그 돈은 어디 갈 거야? 그럼 찾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지금 은행에다 넣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거의 0%인데 누가 넣어요? 그럼 어디 투자하는데 할 수 없어서 가는 게 어디죠? 아까 말하는 롱텀 캐피탈 필요한 산업이 그게 지금 중국이 원하는 미래 산업이에요. 반도체라든가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 그렇죠? 그리고 뭐 미래 4차 산업죠.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 와중에 A50 ETF 장난 아니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들은 완전히 지금 닝더스다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하는 지난번에 1조 넘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이 주가가. 그렇겠네요. 결국 군사 산업들. 예. 그리고 반도체 산업, 아까 말 신에너지 자동차, 이런 쪽이 난리 났어요. 돈이 그쪽을 막 몰리면서 이제는 페이션트 자본으로 가서야 되는 법.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우리로 모는 것처럼 야, 자본이 여기를 가,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했죠. 학원을 아무리 잘해봤자 중국을 답안을 잘 쓰는 애들 만나진 노벨상 받은 애들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낭비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 이쪽으로 모는 역할도 있는 거죠. 결론은 공통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다 관심 가는 게 뭐냐면 중국이 혼자 할 수 있냐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percentage 그러니까 대다수 답을 이렇게 들으면